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0일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부장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자, 오늘 역사적인 또 날이네요. 정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괜찮으시죠? 왜냐면 왕따 당한 기업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골고루 가서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고, 더 좋은 건 그렇게 천대받던 애들이 오늘 날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현대그린푸드, 휠라홀딩스, GS 리테일, 이 천덕꾸러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불을 뿜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뭐 그런 기업들이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닌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봐야, 그래 봐야 뭐 옮기는 비용밖에 안 나가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좋은 기업을 이렇게 엉덩이 내리 깔고 미리 앉아서 투자하는 거. 그게 역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저도 책을 읽었는데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인내심이죠. 엉덩이가 수익을 결정한다. 수익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얘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면 여기서 주식 다 던져버리고 또 올라갈 때 사실 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공매도를 내가 대비해서 미리 팔아놨어요. 여기서 잘 팔았겠죠. 여기서 다시 못 사요. 절대 쉽게 못 삽니다. 왠지 아세요? 마인드 자체가 아래로 이미 쏠려 있어요. 여기서 팔았다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는 잘 판 거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못 들어갔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결국엔 다시 물량 다 털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려워요. 너무 타이밍 재는 것도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쉬운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 저기서 팔고 다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는 순간 어디까지 보냐면요. 여기까지 봐요. 여기서 사게 돼요. 그건 명백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대해서 너무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 가져가는 게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엄청, 그러니까 2주 전에 이거 공매도 전에 앞두고 너무 막 빼니까 이거 내가 또 잘못 봤나 저도 막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지나간다고는 봤는데 어쨌든 좀 힘들었죠. 근데 어쨌든 장은 다시 올라왔고 코스닥도 분위기 좋고, 아무튼 여러분들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위를 열어놓으시고, 특히 대형주가 이제 드디어 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대형주들이 그동안 이제 되게 부진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대형주가 여기 보면 이제 뭐 휠라홀딩스가 미쳤죠.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거 상담 많이 받았는데 휠라홀딩스 들고 고생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죠? 고생.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FNF 가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이제 견디신 분들은 지금 7%한 이틀 만에 20% 나와버렸어요. 1년 농사 끝난 거죠, 솔직히. 한 종목에 그 1년에 한 20%만 수익 나도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뭐 100% 수익 나면 좋지만 이런 거 5, 6개만 잡아도요. 그냥 은행 이자의 몇 배 수익을 그냥 내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이거를 수익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미치죠, 솔직히. 불안하고. 그 솔직히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견디신 분들은 이제 수익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 더 가면 뭐 30%, 40% 수익도 나는 거. 뭐 절반 팔고 더 가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엉덩이 깔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잘 안 갔던 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편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진짜. 아무튼 오늘 그랬고, 그다음 영업무역 오늘 의류주 날이었어요. 그냥 롯데지주, KCC도 날라갔고, 한화
그 안 가던 하나, 그 못 오르던 하나도 오늘 한 방에 쏴버리고 그냥 기업들 돌아가면서 가요. 그다음에 삼성증권 실적 너무 좋고 BGF 리테일, 편의점, 두산퓨어셀도 엄청 빠져가지고 뭐 제가 상담도 해드렸잖아요. 근데 뭐 팔 자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도 오늘 오랜만에 갔고 CJ,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사실 실적은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아마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제 게임 정상적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아무튼 이런 기업들 또 GS 실적 좋고 현대위아, 뭐 고려아연, 만도, 뭐 예, 한국조선해양, 현대백화점 뭐 다 골고루 올라갔습니다. GS 리테일 뭐 할 것 없이 오늘 자동차도 좋았고요.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올라갔잖아요. 오늘 이렇게 무겁던 삼성전자 어디 갔나요? 아무튼 삼성전자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했고, 코스닥도 사실 그동안 되게 부진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백신주들은 지금 모더나 수혜주로 좀 부각돼 가지고, 모더나가 한국에 지사 설립한다고 하니까 ST팜이 제일 거론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강했고, 삼천당 제약도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펄어비스 게임즈, 원익 QNC도, 반도체, 오늘 반도체도 좋았어요. 그리고 바이넥스, 에코마케팅, MC넥스도 오랜만에 갔고, 반도체, 원익 IPS, 콜마 BNH, LNF.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5G는 정말 안 가요. 그죠? 5G는 아직도 좀 부진한, 그게 좀 아쉽고, 다른 섹터들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갑자기 두들겨 맞았던 CJ ENM 이쪽도 아니 실적 되게 좋아요. 근데 공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실적은 실적대로 갑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종 섹터 쪽으로는 오늘 증권업종, 저 진짜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저희 당사 주식 리베스트 투자증권.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목표가는 10,000원인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겠죠, 10,000원까지.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우리사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사주를 언제 받은 줄 아세요? 이때 받았어요. 여기서 가격이 5,180원인가 90원인가 그래요. 이때 받아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회사 주식이니까 팔 수도 없죠. 1년 동안 보호예수 1년 폭락해도 냅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싸게 쌌잖아요. 어쨌든 엄청 싼 자리였어요. 폭락할 때 좋은 기업을 싼 자리에서 이유가 어찌됐건 갖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 저는 2배 정도 수익은 난다고 보는데, 2배 정도 수익 났으면 잘한 거 아닌가요? 그죠? 굉장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맨날 우리는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유튜브 방송을 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투자라기보단 그냥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이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했을 때 아니 진짜 이게 결과 보여주잖아요. 사실 저희 보면은 이게 투자자도 다 달라요.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도 이거 파신 분도 있어요. 벌써 올라갈 때 파신 분도 있고, 아직도 안 파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팔고 이런 데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냅둬야 먹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증권주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해운주도 오늘 또 갔고요. 대단한, 오늘 항공주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이 좀 걱정하셨다. 근데 항공주도 제가 끝까지 버티라 그랬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네,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의류주 날이었고요. 의류주 다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그린푸드 갔고, 제약주도 요새, 셀트리온도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파키스탄에서 뭐 코로나19 치료제 수출을 계약 맺어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분위기 좋고, 공매도 세력들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금속주. 저는 솔직히 좀 어쨌든 셀트리온 힘냈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세력들 좀 당하게.
하도 때려대니까 무슨 뭐 셀트리온이 망하는 기업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때리는 거. 이젠 많이 안 때리죠. 매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공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매도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그냥 공매도가 물론 악재 나왔을 때는 저승사자예요. 예. 근데 이렇게 오히려 좋은 장에서는 공매도가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매도했던 세력들이 이거 불안하거든요. 환매 들어오면 주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고, 뭐 철강주 오늘 자동차, 조선주 오늘도 좋았고, 종이주 뭐 다 올라갔습니다. 유일하게 안 간 건 보험업종 좀 부진했고, 그 다음에 모더나 수혜주, 그 다음 보톡스, 편의점, 그다음 면세점, 예. 호텔신라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오늘 조금씩. HDC가 그 현대산업개발 그쪽 계열인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좋은 거 중에 오늘 나온 거 잠깐만 몇 개 말씀드리면 롯데정보통신도 잘 나왔더라고요. 롯데정보통신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점프했고, CJ제일제당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예. 음식료 요새 잘 가더라고요. 대상. 그 못난이 대상도 이제 갑니다. 드디어 가요. 유일하게 안 간 게 삼성전자였죠. 이제 전자도 드디어 오늘 조금 제발 좀 급등해서 9만원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여기 9만원 가면 지수 3300 넘어가요. 그러 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영화 뭐 다 갔고요. 오늘 안 가는 거 찾는 게 더 쉽네요. 예. 두나무 관련주 뭐 너무 올랐고, 건설기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 LG화학이 좀 부진했고, SK이노베이션은 포드랑 뭐 합작사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단독 보드라 그런가요? 잘 먹히진 않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나와도. 아무튼 포드랑 합작 배터리 회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MLCC는 오늘도 좀 안 좋았고, 좀 빠졌고, 삼성전기가 조금 아직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몇 개 업종들 제외하고는 다 오늘 너무 분위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투자자별 종합 보시면 개인들 정말 주식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1조 1000억을 때려버렸어요. 지수 올라가니까 기관이 싹 받아갔습니다. 기관들이 대량의 매수를 해가지고 요새 기관들이 주식 많이 사요. 진짜 많이 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긍정적인 거,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지금 계속 팔았잖아요, 최근에. 드디어 외국인까지. 왜냐, 달러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말에 고용지표가 급락을 했거든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미국에서 긴축 안 할 거다, 이런 논리가 딱 퍼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이제 이거 뭐지? 긴축 안 하나? 그러면서 달러가 급락했어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네. 달러 급락. 달러 급락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죠. 그래서 오늘 환율은 다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증시에 우호적인 거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그거와 맞물려서 외국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오늘 시장 분위기는 환율 떨어지고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대형주 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증시가 뭐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실적주들, 특히 기대 안 했던 뭐 음식료, 또 아니면은 이런 의류주,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안도 랠리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우려했던 게, 저도 6월에 조금 애매하다고 봤던 게, 이거 진짜 긴축하면 어떡하지? 테이퍼링 하면 증시 한번 빠지거든요. 근데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할 가능성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나올 얘기가 9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있죠. 그러면 5월, 6월, 7월, 적어도 5, 6, 7은 그냥 편안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월부터 또 막 긴장할 수 있어요. 9월 FMC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분간 시장 편하게 대응하시고 뭘 내가 살까? 아직도 안 간 게 뭐 있나? 그리고 들고 있는 기업들 잘 가져가시고 다만 너무 올라간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일부 비중 축소 조금은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시장에 순응을 하시고 시장에서 내가 덜 올라간 거 중에 뭐가 있나 잘 찾아보자고요. 재미는 없더라도 차후를 염두에 두고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남들 관심 없는 데서 미리 선점해야 수익 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너무나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돈을 더 풀어요. 왜냐? 경기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긴축 이슈까지 지금 해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많이들 우려하셨던 그 공매도 충격은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줬다. 공매도 이제 초기에만 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지금은 큰 영향 없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FNF가 이제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FNF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냥 뭐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냥 MLB 저는 사실 제가 그 디스커버리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한참 대단한 실적을 내버렸어요. 분할 이거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 제법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드릴게요. 너무 좋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또 적절히 이제 분할 후에 만약에 더 오르면 잘 챙기세요.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보고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좀 제가 어쨌든 보고서는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거 너무 많죠.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따로 다운받고 한번 봐보세요. 자, 2차 전지 산업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얼티움 배터리인데 GM과 LG화학이 만든 배터리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GM의 험머라는 그 픽업 트럭이 또 생산돼요. 그래서 여기 허머. 그래서 다양한 이제 차종의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좋은 NCMA 배터리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안정성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음극재 실리콘 리치라는 음극재 사용 계획이 공개됐나 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당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 음극재 다 넣고요. LG 전자가 분리막, 그 다음에 캡캠인가요? 전해액,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계 첨가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공장은 지금 내년 1분기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2공장은 23년 하반기. 그리고 아마 공장들 계속 지을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미국 시장 커지니까. 이런 밸류체인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많은 미국의 자동차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 전기차로 다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비싸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2차 전지를 대놓고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진짜 너무 비싸다고. 마치 2차 전지는 반도체가 아니라 철강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만큼 산업이 이렇게 좋은 산업이 어디 있어요. 이미 확정된 앞으로 10년 동안. 왜냐하면 우리 그냥 생각해도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거든요. 다만 비쌉니다. 비싸니까 쌀 때 사셔야 돼요. 언제? 악재 나와서 폭 나갈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재 나와서 폭 나갈 때 사는 거예요, 전기차는. 올라서 뭐 좋은 뉴스 터져 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땐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비싸진 업종이니까. 대신에 비싼 건 뭐 누구나 인정하죠. 대신에 비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중간중간 막 급등락을 하지만 섹터가 끝났다는 그 논리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이 많은 차들을 봤을 때. 다만 이제 제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더 낙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미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면 사실 힘들어지죠, 한국도. 높은 밸류 줄 수 없는데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선 요거고, 거기다 오늘 단독 보도로 포드랑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합작사 설립하는 얘기가 떴는데, 단독 보도니까 믿지 마세요. 네. 뭐 아까 어디죠?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뭐 폭스바겐이 됐건 다 완성차 업체들은 합작사를 많이 만들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왜냐?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배터리 마진이 5% 밖에 안 됩니다. 그거 벌자고 그거 아끼려고 투자할 리는 없죠. 왜냐하면 투자할 데가 많죠.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만 만들면 돼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만들죠. 자동차 부품 만들어야 되죠. 완성차 디자인해야죠. 그거 예. 또 뭐 해야 되죠? 자율주행차 만들어야 되죠. 날아다니는 항공기 그 드론 택시 만들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거기다 모빌리티 사업도 해야 되죠. 예.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력이 없어요. 그 배터리 내재화는 솔직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배터리 쪽인데, 포드와 폭스바겐이 엠리비 플랫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SK이노베이션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포드랑 폭스바겐이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엠리비가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이번 현대모비스가 만든 플랫폼이 eGMP. 예. 그럼 폭스바겐. 물론 이 폭스바겐 엠리비 플랫폼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그걸 쓰면 가능한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어쨌든 포드와 폭스바겐이 공유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폭스바겐이 SK랑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배터리 조인트 벤처. 아직 누군지 안 나왔고, 그다음에 LG와 뭐 이런 데는 투자하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는 GS나 SK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고, 되게 이런.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안 간 게 삼성 SDI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 보니까 SDI 너무 안 가가지고요. 그 잘 나가던 삼성 SDI가 이제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뭐 솔직히 작년에 제가 방송할 때 여기였으니까 40만 원대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갭 매우로 또 가겠죠. 예. 그래서 SDI가 지금은 좀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화점은 힘이 세다. 박종대 연구원님, 현대백화점 실적 좋다고 적어주셨고, BGF 실적 너무 좋고요. 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하이마트도 괜찮긴 한데, 예, 일단 2분기는 좀 문제고, 현대홈쇼핑은 조금 중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작년이 좋아가지고. 네오팜도 실적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주력 제품들의 좀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 성장을 위해서 이익을 좀 희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리얼 베리어와 중국 사업 성과가 좀 확인되면 주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실적은 맞아요. 그러나 뭔가 좀 2% 부족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코스맥스 발표하니까 유상자 리스크는 해소됐고요. 휠라홀딩스 어닝 서프라이즈 자회사 지난주 날라갔고, 그래서 이번 주에 볼 거는 GS 리테일과 코스맥스 보자, 요런 내용입니다. GS 리테일이 좀 많이 못 올라갔죠, 그동안. 근데 보면 그때 이제 뭐 마케팅 잘못해가지고 한번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저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걸로는 봤는데 다행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편의점 매출 괜찮고요. 음. 편의점은 어쨌든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상 한국은 CU와 GS 편의점이 그냥 다 싹쓸이 했어요. 끝났어요. 그 밑에 이제 이마트 20세가 좀 따라오는 거고. 이 양강 구도를 깨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면 너무 싼 거죠. 그래서 한국의 편의점 회사 주가가 너무나 저는 저렴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확진자 의료 쪽 얘기인데, 보면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버텼어.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반경을 크게 축소했죠. 그죠? 그래서 홈 트레이딩하고 액티비티 늘렸고, 그다음에 스포츠 항목을, 의류 트렌드는 스포츠 용품을 많이 샀고, 해외의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를 상회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운동복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계속 소비가 될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전, 골프인구 증가, 골프인구 증가 정말 많고요. 이건 맞고, FNF, 휠라홀딩스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자,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요새 골프들 진짜 많이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 관련된, 사실 휠라홀딩스도 주가 올라간 거는 골프죠. 골프, 미국의 골프. 아큐시네트 그 지분 때문에 워낙 그쪽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쪽 브라질 해양, 브라질에서 5조 원 규모 그 해양 플랜트 수주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무중공업이 LNG선 수주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에서 이제 라마단이 곧 끝나거든요. 그러면 LNG선 발주를 위한 해운사 입찰이 이제 나올 텐데, 아마 올해 4분기에 LNG선 수주가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G선 수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 염두에 두시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니까, 다만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해 주세요. 보유만 하세요, 조선주는. 그 다음에 이마트는 여기 좀 중립으로 좀 투자 의견 낮지만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마트가 요새 좀 주가가 좀 부진하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전국 단위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쓱닷컴은 좀 최근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확보가 좀 쉽지 않나 봐요. 그리고 쓱닷컴이 거래액이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네이버랑 제휴를 했는데, 이게 쓱닷컴이 무조건 빨리 거래액이 엄청 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지금 쓱닷컴 거래액이 아주 그냥 큰 폭으로 좀 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적정 주가 20만 원, 비관적으로는 16만 원, 20과 1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6만 원대까지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16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일단 요 레벨에서 주가는 그냥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마트를 볼 때 실적도 실적인데, 어쨌든 쓱닷컴이 얼마나 돈을 벌어줄지, 거래액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쓱닷컴 외에도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뭐죠? 이베이 코리아, 맞아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야구단까지 인수했는데 주주들은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덕산테크는 예전에 아시죠? 옛날에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OLED랑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자회사, 여기 덕산 네오룩스와 반도체형 프리커서를 공급.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 제공했던 것 같아요. 덕산테크는 최대 주주가 덕산산업이군요. 덕산산업. 덕산산업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분율보다는 그거죠. 거래관계죠. 거래관계. 네오룩스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산테크가 진짜 많이 갔었어요. 한참. 이거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언급하고 여기였어요. 이때 제가 몇 번 언급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주가. 기억하시죠? 정말 징그럽게 안 갔어요. 그러다 날라가 버리죠. 기다리면 먹어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있어요. 덕산테크피아 아무튼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이언트 스텝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영상 시각 효과 전문 기업이래요. 국내 TV 광고 및 뉴 미디어 분야 영상물, 영화 부문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 효과 관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위즈웍 스튜디오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가상 세계잖아요. 여기서 이 콘텐츠를 만들 때 다 특수 효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엄청 커지니까 이 기업들은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적자예요. 당장은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실적도 내야 돼요. 실적을 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도. 동아소시홀딩스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다가 그때 뭐죠 코로나19 이슈인가 뭐 터져가지고 제가 그냥 다 파시라고 그랬죠. 올라갔을 때 그때 한참 좋을 때 파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회사가 ST팜 갖고 있고요. DM바이오, 용마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ST팜은 모더나 아마 백신 만들어줄 가능성이 요새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DM바이오는 항체 바이오 생산 설비, CMO 업체예요. CMO.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규모는 그걸 하고 있는 회사고, 용마로지스는 물류 회사. 그래서 저온 냉동 있죠. 그 백신 이동할 때 그런 거 해주는 업체 중에 하나. 화장품, 의약품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예, 여기 동아소시홀딩스도 한참 이제 좀 저도 안 봤었는데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네요. 아, 오늘 올라갔네요. 다시 올라갔네요.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빠지면 관심 갖자. 이런 것들은 오를 때 살 필요는 없고 다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요새 이 렌트카 시장 장난 아니래요. 중고차랑 신차 사기가 애매하니까. 그리고 SK 매직이 이번에 삼성과 같이 뭐 정수기 사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 이것도 호재죠. 그래서 SK 매직으로 대변되는 렌탈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도 렌터카 사업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를 7,000원으로 올렸어요. 다만 이 기업의 좀 단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봤잖아요. 이거 괜찮다. 이렇게 딱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SK 네트워크스를 이렇게 보면서 회사가 돈은 벌고 있는지, 일단 주가는 좋아요. 주가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편도 아니고, 그죠? 이게 주봉 월봉 보세요. 전혀 부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조건에 딱 맞아요. 우리가 찾는 조건. 앞으로 성장성은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 끼고 있는 애. 이런 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조건에 맞아요. 남은 거는 한번 우리가 재무나 이런 거 체크를 해봐야죠. 어쨌든 올해 실적은 264억 정도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183억 정도, 1830억. 올해 47%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요. 다만 이익 대비해서 주가 비쌉니다. PER이 37배, 29배, 21배. 싼 건 아니에요. 이익 대비해서. 근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싼 거죠. 그러니까 돈은 더 벌어야죠.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은 돈은 더 벌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뭐 이렇게 재무 한번 보시면 뭐 지금 아직 1분기 실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분기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작년 이제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 편차가 되게 심해요. 400억, 600억. 좀 안정성은 떨어지죠. 그런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일부 좀 털어낼 거 털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산, 유동자산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게 2조 6천억 정도.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매출채권, 재고, 매출채권과 재고가 좀 많은 상태고, 현금은 8천억 정도 있어요. 적은 건 아닙니다. 현금은 8천억 정도. 근데 부채도 좀 많아요. 이 기업이 차입금이 지금 9,500억. 부채가 전체 6.5조 원. 그게 조금 아쉽네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이자 지급성 부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자 발생 부채가 4.7조입니다. 보이세요? 그죠? 순부채가 3.8조.
연간 2천억 투자 들어가고 많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분명히 돈도 벌고 업황도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맞는 건데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아 저 부채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죠?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 지급성 부채. 예. 이자를 내야 되는 그 부채가 너무 많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지금 보면은 이번 작년 4 분기도 적자가 너무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솔직히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3 년, 4 년, 5년 동안 보면은 흑자, 적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적자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은 쪼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SK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봐 보세요. 이번 1 분기 실적은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주가도 못 올랐고 바닥입니다. 조건에 부합해요. 보고서 보니까 내용도 좋아요. 근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굳이 재무 안 좋은 것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건 아닌데 저라면 이걸 만약에 한다면 트레이딩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한 10% 정도 수익만 노리고 왜냐면 너무 바닥이라 잃을 건 없어요. 또 삼성하고 제휴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여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는 게 저 과도한 부채를 해소를 시켜주면서 가야 돼요. 현금 흐름도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봐 보세요. 기업들을. 무조건 좋게만 보지 마시고. 아무튼 목표 주가 올렸지만 저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 보고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원래 안 좋아요. 근데 우주항공 이제 모멘텀 보는 거죠. 10월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아직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비행기 운항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이 부분도 이제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멘텀은 아무튼 10월에 누리호 발사. 그럼 네페스는 역시 실적이 오늘도 안 좋았고 영업이익이 1억 밖에 안 돼요. 이러면 주가 폭락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진 않고요. 이 회사가 하는 패키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PLP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서 지금 영업 적자가 100억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테스트 부분은 자회사죠. 테스트 부분은 오히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PLP 요게 이제 관련해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추정치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유지한다 요런 내용이고요. 상반기 예상보다 좀 부진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증설하고 있고 북미 고객사 요청 애플 같죠? 북미 고객사 요청으로 PLP 매출 가시성은 더 높아졌다. 예. 그래서 분명히 올해 내년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새로운 이제 신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실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올해 2분기까지는 조금 보릿고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무려 1,100억 찍을 걸로 지금 예상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만큼 내년도에는 굉장한 좀 호황이 올 수 있다. 후공정 업체니까 삼성도 투자할 거고. 그러니까 내년을 기대하면서 뭐 지금 내년 기대한다는 게 내년 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하반기부터 좋아져요. 그러면은 올해 5월, 6월이 좀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잘 가져가세요. 내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노션도 지금 V자 반등 앞두고 있는데 오늘 좀 좋았고요.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죠. 그러나 그건 이미 선반영됐고 이제부터는 실적이 회복됩니다. 기아차 마케팅, 기아차 그 로고 변경했거든요. 이게 반영이 일단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주가가요 이노션 너무나 안 갔어요. 예, 너무 안 갔습니다. 그죠? 예, 진짜 너무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좀 올라가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좀 회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은 실적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인적 분할로 최대 수익성 기록했습니다. 2분기는 좋아져요. 2분기는 152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를 쪽에 좀 수주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어쨌든 109% 사상 최대치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객사 내 동사의 반도체 장비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올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좀 성장할 것으로. 이 회사가 OLED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P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찾는 그 기업이에요. 딱 맞는 기업이에요. 주가 안 가, 그죠? 주가 안 갔는데 바닥에 있는. 근데 실적은 좋아지는. 이게 대표적인 게 AP 시스템이죠. 딱 봐도 답 나오죠. 언제 갈까요? 한섬은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소비란 게 폭발했다고 합니다. 전 한샘 옷도 진짜 고급 브랜드고, 백화점 좋아지면 바로미터가 한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는 전고점을 뚫어서 잘 갔고요. 하반기도 되게 좋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실적 엉망이었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 2M, M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는 인센티브, 연봉 인상 반영되면서 조금 2325 인건비가 조금 들어간 게 좀 리스크였죠. 그러니까 개발자들 연봉 많이 올려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마케팅비도 많이 쓰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아쉽지만, 그 다음에 트릭스터 M, 블레이드 소울트는 언제인지 확실히 나오진 않았네요. 그래도 하반기 나오겠죠. 적어도 늦어도 2분기 내면 6월 정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아쉽지만, 불소2도 이제 어쨌든 예정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NC소프트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 국면인 게 뭐냐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트라는 신작 게임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늦어도 6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 아직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미 반영한 데다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사전 예약자도 많고, 그럼 다시 90만 원 이상 또 트라이 하겠죠. 여기 오면 또 줄여놓으세요. 기회입니다. 물려 계신 분들. 신작 게임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하면 또 저기 종고점 보고 줄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파셨던 분들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컴투스는 사실상 이번에 나온 신작 게임이 좀 어렵나 봐요. 쉽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성공하기가. 그래서 빠지는데, 이제 뭐 다 압니다. 그렇다고 회사 안 망해요. 그냥 너무 던지죠. 그래서 하반기를 보고는 사도 돼요. 진짜 연말 보고. 늦어도 연말까지. 다만 그거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그냥 관망.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가기는 좀, 하반기에는 어쨌든 게임은 나옵니다. 다만 한두 달은 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건설 쪽은 그 가구 판매액이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했고요. 온라인 가구 판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한샘 인테리어 가구 매출도 매출 비중인데 6.9%까지 늘어났어요. 점점 한샘도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1분기 국내 가구 판매액은 여전히 좋다. 한샘은 인테리어 가구, 한샘의 판매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등 기업. 그래서 한샘은 전년 동기 대비, 이번 전분기 대비해서도 되게 판매를 잘하고 있다. 다만 전체 판매는, 국내 가구 전체 판매들은 작년 대비해서 19.6%인데 그 전 분기보단 조금 감소했다는 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샘이 잘했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해드렸네요. 다 해드린 것 같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아까 발언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뭐 사면한다는 얘기도 뭐 결정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일부 나온 것 같고, 형평성을 뭐 고려하겠다, 반도체,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로 사면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사면의 반도체 경쟁력 형평성 고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게 진짠가요? 인텔이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용 플립칩 BGA,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가 있어요. PC에 들어가는 좀 큰 거. 그거 투자를 제안했대요. 인텔의 공급 확보라고 하는데 삼성전기에 수천억 원대 선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뭐 했다고 하니까 한번 이건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지. 네, 그런 내용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기 손을 잡자는 의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뉴스 찾아보니까 저희 당사 유지웅 연구원이 자료나 적어준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의 미국 점유율이요. 이번에 10%까지 갔대요. 미국 점유율 10%는 차화정 장세 있죠. 10년 전에. 그때랑 똑같은 수치입니다. 아무튼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전 이제 그 차화정 장세 때 현대차가 뭐 거의 10년 전이에요. 요 구간입니다. 이때 10%간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미국의 점유율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어떤 저것도 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은 기업들 이렇게 안 가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쌀 때 사시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게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예, 또 보내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이게 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지구별에서 만난 외계인이랍니다. 염승환 부장님께 지구별에서 만난 사람 중 90%는 동일 직업군, 10%는 가족과 친구였습니다. 그러셨구나. 처음으로 미래사회와 실물경제를 논하는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1도 관심이 없던 자산과 투자를 생각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이 연 부장님을 만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급박한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기쁨만 안겨주려 최선을 다하시는 부장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인생에서 염승환 부장님은 지구 밖에서 온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부장님 스승의 날이라 감사 인사 드려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2021년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메론 보내주셨더라고요. 메론.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이렇게 편지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염승환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에 살고 있는 주린입니다. 2월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연부장 2월부터 하셨으면 되게 한참 힘들 때 하셨네요. 되게. 그래서 연부장이 이트렌드 유튜브로 이제 퇴근 후에 매일 저녁 공부하고 계시고요.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아볼까 하다가 좀 더 전달하고 싶어서 편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대학생인 딸이 용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도 보고 주위 분들이 주식하는 얘기도 들으면서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관망만 했었는데 재테크에 문외한이라 여유자금 2-3천만 원을 매년 1년씩 정기 예탁을 그러셨군요. 올해 이자는 진짜 1%밖에 안 돼요. 사실 저도 용기를 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일단 서점에 가서 기본서로 읽기 쉬운 거예요. 주린이 최다 질문 이걸 구매해서 일독했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 연부장이 이트렌드 유튜브 구독하고 다른 방송에 연부장님 나온 것도 복습 개념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종목에 대한 지식과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 50대가 되었는데 처음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나 했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뭘 배우거나 시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나이 드니 좋은 일도 있답니다. 부장님 방송 보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도 늘고 전망이나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셔서 뭔가를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힘든 일과를 보내시고도 매일 성실하게 방송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주린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매일매일 잘 이겨내시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바탕화면에 등대까지 참 좋고 예, 최근 하신 말씀 중에
콘서트장 비유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콘서트장이요? 예. 외롭고 힘들지만 맞아요. 미리 와서 콘서트장에 먼저 깃발 꽂고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좌석을 얻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른 방송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챙겨 보는데 연부장님 너무 막힘없이 잘 준비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보면 구독자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연부장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승이신 연부장. 제가 스승이라뇨. 스승의 날 겸해서 여기 꿀 보내셨더라고요. 예, 꿀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50대 주린이 올림. 예. 아유, 제가 뭐 스승은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 동반자예요. 동반자처럼 여러분들 곁에서 제가 응원도 해드리고 또 정보도 드리고 또 싫은 소리도 하겠죠. 뭐 제가 상담하면서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다 좀 잘 되시라고 제가 계속 열심히 방송하고 저도 초심 잃지 않고 계속 그다음에 저는 저의 주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잃고 싶지 않고 저도 사실 약세장 오고 이러면 '내가 잘못 봤나.' 이런 고민 많이 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에서 뭔가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가 중요한데 항상 당부드리지만 남이 관심 없는 거 해야 됩니다. 예. 거기서 저는 수익이 난다고 봐요. 맨날 쫓아가 봐야 의미 없어요. 당장 재미는 있지만 결국 큰 수익은 많이 올라간 기업이 아니라 좀 적절히 아니면 많이 올라간 기업 중에서 충분히 조정받은 거 아니면 좀 덜 오른 기업 중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절대 도박 아닙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저는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봐요. 은행 예금보다는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그게 저는 돈 벌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단 이제 너무 도박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의 동반자가 동업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오늘 장 끝나서 좋고 또 내일 역대 최고치 한번 시장이 넘어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